우리 건축법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지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죠. 그거 알아놓고 오른쪽에 대지 안전이라고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외우는 게 아니라 보세요. 원칙 보세요. 대지와 도로명의 관계. 대지는 건축물 짓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접한 도로보다 대지가 낮으면 안 되잖아요. 예외. 다만 대지 안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면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지만 원칙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성토, 집안의 계량, 우수, 오수의 배수 시설 설치란 말 나오죠. 하나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그냥 뭐 해놓고 옹벽이란 말도 나오죠. 옹벽 이거 가지고 시험 내지 않습니다. 문제 풀 때 하나만 알면 되니까 한 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4번에 대지 안에 조경이 있나요? 야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 480페이지에 공개공지라고 있나요? 얘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요새 조경하고 공개공지는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시험 이 두 개를 섞어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반복해서 빈도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객관식 내기가 좋을 양이거든. 사실은요. 조경 보면은 일단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경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지 얼마 이상? 200.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한 건축주는 용도지역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경 등 조치하라 해놓고, 맨 밑에 예외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지요. 조경할 필요 없다 해서 오른쪽에 박스 나오는 거, 그걸 내는 거예요. 이걸 5개 던져놓고 틀린 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일단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풀어놓고 그리고 또 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자, 일단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잖아요. 녹지지역은 용도가 도시지역이어요? 아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요? 관리지역이요?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잖아요. 그래서 녹지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은 어차피 20% 이하잖아요. 그래서 건폐율도 그렇고 용적률도 그렇고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녹지지역은 적용 안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녹지지역에는 적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만 조례가 정한 만큼의 적용을 하면 나무 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비슷한 케이스가 7번 보세요. 7번. 국토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있지요. 도시지역 바깥이잖아요. 야들 다 20%잖아요. 건폐율이. 적용해야 안 해요? 뭐들라 해요. 가로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은 뭐 한대요? 제외.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관리지역에서는 적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 틀렸죠? 이게 어쨌든 이분 잘 보세요. 조경 나오면 대지가 얼마 이상이면 적용해야 된다고요? 200. 근데 200 이상인 대지라도 녹지지역인 경우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오잖아요. 도시 외지역. 여기서도 적용 안 해도 돼요. 근데 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턱하니 묶였지. 그러면 전면 적용 받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돼요. 시험 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관리지역에서는 적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틀렸죠? 원래 얘네들은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이면 적용을 해야 되면 이 지구단위 온 천지사방 다 나오잖아요. 우리 국토법 배웠잖아요. 그 지구단위 거기서만 있지만 온 데 다 나오기 때문에 끄집어서 문제 내면 조금 어려운 문제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대지에 뭐가 함유됐대요? 염분.
대지 매립지, 바다 매립에서 택지 조성했을 때 염분기가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건물을 짓기, 나무 심기 하면 말라 죽잖아요. 그거 뭐 야는 외우지 않아도 돼. 개돼지 키우는 축사 있지요. 축사를 저 시골에 축사 설치할 때 면적 얼마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된대요. 4배. 좀 전에 그러죠? 축사 같은 건 뭐들라 적용해요. 그 다음에 5번 끝에 아까 들고 뛰는 가설 건축물 썼지요. 들고 뛰고 적용 남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함유됐다든가 축사라든가 가설 건축물 나오면 외우지 않고도 그죠? 굳이 조례로 적용하라고 할까? 안 한다. 그 다음에 참 잘 나오는 게 2번에 공장 있죠?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나오죠? 자, 그러니까 공장은, 자, 공장 나올 때 5천 나오고 1,500 나왔죠? 그럼요. 5천은 공장 짓는 땅 크기지요. 1,500은 공장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5천이 안 되는 땅에 공장 짓는다. 공장 크기가 1,500이 안 되는 걸 짓는다. 그럼 굳이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전체적인 적용을 하거든요. 그럼 개별 공장 지을 때 할 필요 없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니 200 이상 대지에 건물 지을 때 조례가 정한 만큼의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녹지지역 굳이 안 해도 된다더라. 도시지역 외지역 안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이면 한다. 그 다음에 염분이 함유됐다든가 뭐 축사 설치하고 뭐 가설 건축물 별 적용 상식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지을 때 땅이 얼마가 안 되면 5천이 안 되는 땅에다 공장 지었거나 공장 크기가 1,500이 안 되면 적용할 필요 없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거 뭐 다 외웠네.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에 연비현적 합계 얼마 미만에 1,500 미만의 물류시설 나오죠. 자, 연면적 합계 1,300제곱미터 물류시설은 적용한다 안 한다? 1,500 미만이잖아요. 1,300이잖아요. 안 해도 돼요. 단 가로치고 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 뭐하고 제외. 그래서 시험을 낼 때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눈에 확 띄니까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1,300제곱미터라고 해놓고 물류시설은 적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적용해요 안 해요? 원래 물류시설은 1,500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주거나 상업지역이라면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죠? 그거 뭐 다 됐네. 자, 다시 한번 200입니다. 땅 크기 얼마? 200. 대지가 200 이상은 돼야 적용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녹지지역은 적용해야 안 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도시 외지역도 똑같이 안 한다. 단 지구단위 묶이면 해야 된다더라. 염분 함유, 뭐 축사,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 나오면 당근 빠다. 공장 지을 때 공장 크기가 얼마? 1,500. 제가 잘못했어요. 자, 공장 땅 크기부터 물을게요. 그러면 땅 크기 얼마? 5,000. 공장 크기 1,500 안 되거나 산업단지에 공장 짓거나, 그다음 물류시설은 1,500이 안 될 때, 그죠? 주거상업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 막 요렇게 요 정도만. 아니 이런 거 나와가지고 살짝 장난쳐 틀리면 이것은 성인 문제지, 이것은 어렵다, 뭐 difficult, easy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영어 발음 아주 좋게 이렇게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큰뜨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근데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재수 없다니까. 나 같은 difficult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린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성의 없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딱 해서 문제 한 두세 문제 딱 풀고 난 다음 나중에 문제집 나오면 절대로 안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부지게 탁탁탁탁 외워보는 거예요. 혼자서 메모해 가면서. 그 다음에 옥상 적용, 에이, 나오지도 않아요. 넘어가세요, 그냥. 그 다음 페이지에 공개공지. 여러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클래식 공연 보러 가고 이렇게 하나요? 목동 주민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아하게? 왜, 예술의 전당 가서 뭐, 모차르트, 쇼팽 이런 거, 그런 거. 민법쌤은 쇼팽을 먹는 빵인 줄 알아요. 대화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막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것만 얘기를 하고 저하고 좀 대화가 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격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아서 그런 걸 모짜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치즈인 줄 알아요, 모짜레트를. 그래서 그냥 대화가 안 된다 진짜. 그래서 수준을 또 높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 가면 벤치 같은 거 만들어서 휴식 공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호텔 같은 데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분수대도 만들어, 어떤 데 보면 막 풍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말이지만 쭉 그런 걸 공개공지라고 그래요. 휴식 공간. 그걸 설치하면 건축주가 건물 지을 때 용적률 있죠, 용적률. 그럼 대지의 일부를 그런 거 설치한 휴식 공간 만들어 놓으니까 용적률 한 20% 더 준다니까요. 그럼 시험에서 자, 공개공지 확보할 용도 지역 어딘지, 건물 어떤 거 지을지, 뭘 완화하는지, 이 공개공지가 엄청 자주 나오는 게 주제가 고루고루 섞였다니까. 용도 지역도 섞였고, 건축물 종류도 섞였고, 완화되는 것도 섞였고 말이지. 그래서 보면 일본에 공개공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걸 가다 보면 이게 공개공지라고 식구들을 계도를 좀 해주세요. 식구들을 좀 밝은 대명천지로 인도해야 된다니까. 암흑의 무지몽매한 세상에 갇혀있는 식구들을. 그래서 공개공지 이렇게 여러분 하고 나서 자기정 따면 여러분들 몰랐던 부동산 법제에 대한 시스템을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을수록 세상은 밝아진다니까요. 컴컴한 데 살다가. 대화가 잘 안 통하네. 제가요 지난주에 아리랑 설이랑 엄마 얘기했죠. 나중에 또 물으러 온 아줌마 있어요. 왜 아라리가 나요? 왜 아라리가 엄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혹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아라리가 왜 엄마냐는 거야. 그래서 나 저 짜증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또 아라리가 낳았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농담을 못하네. 내가 너무 진지하게 왜 아라리가 엄마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 아라리가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라고. 아빠는 알이 아니냐고. 알이랑 응응 해서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농담인데 아줌마 한 사람이 진지하게 묻는데 이거 황당한 거라.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해. 왜 아라리가 엄마냐 그러는데 참으로 참 아라리가 엄마 맞잖아요. 아라리가 낳았다고 했잖아요. 아라리가 낳았네. 아리랑 해가지고 응응응 해가지고 나한테 야한 소리 못하니까 응응응 아라리가 낳았네. 진짜 참. 자, 공개공지 보세요. 1번에 다음에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정하는 용도 규모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있잖아요. 휴식공간 얘기한다고 설치하라. 그래서 일준, 상준. 자,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하는 용도 지역. 자, 일반 주거죠. 일반 주거잖아요. 여러분 일준, 상준 대가리만 외우고 이 대가리의 몸통이 뭔지는 신경 안 쓰고 일반 주거죠. 준주거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 안에 건물 지을 때는 공개공지 설치하나요? 준공업이라니까. 그죠? 근린 상업지역 안에 건물 지을 때는 공개공지 설치하나요? 근린 상업? 그 3종 일반 주거는요?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수업 듣는 게 좋다니까요. 일반 주거 있죠. 1종, 2종, 3종 다 포함하잖아.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 유통상업, 근린상업 풀어서 낸다니까요. 준공업, 공업은 준공업에서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용주거 없잖아. 전용주거지에서는 이런 걸 지을 수도 없어. 이따 나옵니다. 문화집회 이런 거. 그래서 일준, 상준 안에 두 번째 대상 건축물 나오죠. 맨 밑에 문화집회시설 짓거나 종교시설, 그래서 문종이,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건데 끝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뭐하고? 제외. 여러분 저 판매시설 중에서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예경용, 숙박시설, 그래서 판운수기, 업무시설, 나쁜 친구 업무시설. 얘들을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지을 때? 5천. 자,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민종이 뭐 판운수기 뻗어버린 종합병원 있었죠? 5천 이상. 야들은 뭐요?
그러니까 5천 이상의 문정이 판원숙이 둘이 뻗어 있는 종합병원을 외웠는데 뭐 들라고 외웠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16층 이상, 그러죠? 야가 뭐요? 그래, 다중이용 건축물. 이거는 공개, 공지. 그래서 1준, 상준 안에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여기다 지을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여기다 짓는다. 공개공지 확보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천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짓거나 종교, 성당, 교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백화점 판매, 터미널 같은 운수, 호텔 같은 숙박. 판매 시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안 해도 되도록. 그 다음에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렇게.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렇게 해야 돼요. 뻗어버린 종합병원 가면 안 되고. 그런 차이점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것 중에 하나를 규모 얼마 이상으로 5천 이상 어디다가 지을 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 이 중에 하나 지을 때는 이라고. 5천 이상 건물 지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공개공지 확보 면적 보면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얼마 이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자, 대지 면적의 100분의 얼마? 1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조례로 100분의 7까지 공개공지 확보하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이게 대통령령으로 최대 100분의 10 이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100분의 10 이상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공개공지 등 확보할 때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 준수하라 해놓고 기억 니은은 특별할 거 없는데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 쌓아놓거나 출입 차단한 시설 설치하지 마라.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긴 의자, 파고라 설치하라. 긴 의자 이런 거 설치하라니 파고라 같은 건 휴식 공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건축 기준 완화라고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조그만한 박스에 용적률 1.2배, 높이 기준 얼마? 1.2배까지 완화해.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건물 지을 때 D가 대지 면적의 10%만큼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긴 의자 파고라 설치해야 되니까. 그 대신 위로 가는 걸 허용하겠다니까요. 그 다음에 1.2배, 20%. 대지가 한 10% 이상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높이를 한 20% 더 주겠다 이 얘기지. 이게 공개공지. 그러니까 건축주는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 대지가 좀 휴식 공간으로 제공됐다 하더라도 높이나 용적률 20% 더 받으니까. 그러죠? 그 시험에 낼 때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1.2배 완화하고 이렇게 내는 거야. 건폐율 완화라는 얘기는 옆으로 더 짓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대지 줄어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제대로 알면 절대 안 틀리거든요. 침착하게만 풀면. 머리가 좀 맑아야 되는데 이게 침착할 수가 없는 게 머리가 막지를 않잖아요. 머리 좀 문제 볼 때 뻑뻑하죠. 문장 볼 때 뭔 말인지 잘 집중도 안 되고요.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모르겠네. 북한함 같다, 북한. 자, 그 다음 가로 5번에 문화행사 판촉활동 있지요. 이거 설치했다. 판매시설 백화점은 연간 며칠 정도? 60일 뭐 문화행사 열거나 판촉하고 골라골라 할 수 있다. 거의 90일로 장난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공개공지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거 10년을 내도 똑같은 문제 안 낼 수 있다니까요. 고루 다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용도 지역 나오지요. 건물 종류 나왔지요. 그 다음에 기준 나왔지. 완화되는 거 나왔잖아요. 자, 1준, 상준 안에 용도 지역 요 중에 하나입니다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 이상의 문종이. 여기 위락시설 없지요. 문화집회잖아요. 판매, 운수, 숙박, 업무잖아요. 교육, 연구도 없고. 그러죠? 그걸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판매, 운수, 숙박, 판운수기. 이거 운동하면 안 돼. 운수, 터미널 생각해야 돼. 그 다음 업무시설, 청사 같은 거. 이런 걸 지을 때 여기다가 대지 면적이 얼마?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직도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한번 나왔고 100분의 7, 2 뭐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건축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연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그러면 돌아버린다니까요. 대지 면적이. 땅 크기의 100분의 10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시기 높이나 용적률 1.2배, 20%, 1.5배 아니에요. 헷갈리면 20%더 준다 이렇게. 그 이 안에서 문제가 요새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내게 딱 좋거든. 그거 냈을 때 그래도 이걸 따부지게 외운 사람이나 풀지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 틀린다니까요. 그걸 푼다는 얘기는 그 주제가 쉽든 어렵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푸는 거라. 그러죠? 쉽다 안 쉽다 그거는 아예 공부 안 한 사람은 쉽다 안 쉽다 그게 되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 이걸 공부 딱 한 사람은 쉽다. 요 부분 제대로 안 해왔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푼다니까.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1준, 상준 안에 5천 이상의 문종이 판원수기 나쁜 친구 업무지 이 중에 하나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기너자 파고라 설치하라. 그리고 건물 지을 때 용적률 높이를 1.2배 완화하는데 그러죠?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연정 며칠 정도 60일도 골라 할 수도 있다. 뭐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60일이 중요하거든요. 문화행사 판촉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60일 정도.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도로, 드디어 이제 도로가 나오고 오른쪽 하단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있지요. 자, 아유, 여러분 중개업자 여러분, 이게 뭐 이 동네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이 부분 모르면 맹지죠, 맹지.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현장 갔더니 도로가 있더라. 아니요, 현장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지적도 확인해야 돼요.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해서 임야 같은 경우 임야도에 등록돼 있잖아요. 그 내 땅이 산 27번지 땅인데 임야인데 옆에 임야도를 띄어봐야 옆에 도로가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도면을 확인해서 도면상 도로라고 돼야 돼요. 그 도면을 띄었는데 도면을 읽을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 구 이렇게 돼 있으면 지목 아니요. 그래서 그걸 잘 읽게 하려고 경계 보고 축축 보고 그 다음에 도면 띄어보면 도면 띄어보면 도로 넓이 도면상 도로를 재보면 실제 도로 넓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축축 들어가죠. 축척. 도면을 잘 보라고 공시법이 있는 거예요. 공간 정보에 관한 법이 있죠. 지번을 어떻게 붙이는지 경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지목을 어떻게 그래서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 쓸 때는 두 문자로 대가리 글자를 쓰고 헷갈리지 말아라 3개인가 4개는 두 번째 글자 쓰고 그리고 구하면 구거라는 거 그러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적도도 대장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지적도 대장 관련된 게 공시법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등기법이 시작. 그죠? 그 지적 등기. 그 다음에 토지연결 항에서 띄어보면 용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 공법도 적용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서. 그러면 도로라는 게 원칙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도로가 왜 있냐고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하단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지을 때 건축허가 받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 말이야. 몇 미터 이상을? 그렇지. 2미터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44조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있지요. 걔가 맹지예요. 맹지. 건축허가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 도로라는 것은 법적인 도로를 얘기하는 거지 현황 도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동네 사람 다 다니는데 그게 도로지 뭐요? 아니요. 뛰었더니 이게 임야야. 전이야. 과손이야. 주인이 방치했더니 온 동네 사람 10년 돌아다녔더니 도로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사기 많이 친다니까요. 그래서 대지는 적어도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을 도로에 뭐 하라고 그렇지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지가 접하는 도로는 온 지자체 허가권자 지자체마다 기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말한다라고 말뚝을 박아주는 거예요. 법을. 이러한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하라고 그 얘기요. 그래 여기 나오는 지문 5개를 던져놓고 답 찾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도로를 원칙으로 보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비 몇 미터 이상? 그렇지 4미터 이상 도로를 말하고 예정도로도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한다고. 그러한 도로의 대지가 얼마 이상 접하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성의 문제인데 수시로 물어보면요. 저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하나요? 4m요. 그러면 안 되지. 2m 이상을 접해야지. 그때 접할 도로 너비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그렇지. 도로 너비가 4m 이상.
그리고 예정도로 서울시에서 도로부지 결정 났다니까. 도로 딱 결정 났다고 이게. 그러면 현재 개설이 안 됐잖아요. 그래도 도로로 본다니까. 그러면서 차량 통행이 항상 가능해야 되냐고. 아니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형적 여건, 달동네, 산동네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도로 너비가 얼마 이상이면 된다? 달동네, 산동네. 이거 법적 개념은 없어요. 외우기 좋으라고. 이런 데는 3m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 있지요.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미만밖에 안 돼. 이 막다른 골목인데 저 끝에 이제 건물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인데 이 막다른 골목 길이가 7, 8m밖에 안 돼. 그러면 저까지가 8m란 얘기는 끼케야 막다른 골목 끝에 대지 하나 있고, 이 도로 양쪽에 대지 한 필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4m짜리 너비 대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계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끼케봐야 양쪽에 건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로가 굳이 4m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때 막다른 골목 이 길이가 한 7, 8m밖에 안 되면 도로 너비는 얼마? 2m 이상만 해도 저 끝에 화재 나더라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원할 수 있다.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이상인데 35m 미만이야. 그러면 이게 한 25m 되면 대지가 한 3필지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한 3개, 건물 3개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않느냐. 3m 이상은 된 도로 너비가. 그리고 이 막다른 골목 한 35m 이상 아주 길어. 그러면 큰 자동차, 불자동차, 소방차 이게 두 대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6m. 그래서 막다른 골목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는 2, 3은 6 이렇게 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도로에 대지가 얼마 이상은 접해야 2m 이상은 접해야 건물을 짓게 허가해 주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도로란 원칙 이런 걸 말하고 예외로 달동네 같은 경우는 3m 이상도 되고 막다른 골목은 2, 3, 6m 이 정도 된다 조건에 따라 이러한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하자 2m. 그런데 200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건물 지을 그 대지는요 6m 너비 도로 확보해야 돼요. 4m 이상 접해야 되잖아요. 공장은 3000 이상. 자, 그래서 그 도로 뻔하지 이런 것들 저 오른쪽에 소유너비 몇 미터 이상 4m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얘기한 건데 맨 밑에 대지와 도로 관계 있지요. 건축물 대지는 몇 미터 이상에 도로에 접하라 해놓고 예외 보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놔가지고 그 박스에만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또는 그 일정한 공지가 있어 광장, 공원, 유원지 있죠. 이런 걸 대지가 접하면 굳이 도로 면하지 않아도 진출입 되니까. 그 다음에 농막 같은 거 있죠. 농막이란 게 왜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농지 밭 과수원 한 켠에다가 비료도 좀 쌓아놓고 농기구도 좀 쌓아놓고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거. 이런 건 농막이라고 하는데 6평이 안 되는 농막 법적으로 설치하는데 그 도로 없어도 돼요. 이거 법 바뀌었다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농지 사가지고 논을 살래요? 밭을 살래요? 농지 살 일 있으면 논, 밭. 차이가 가격이 배 차이 나면 논 사서 밭으로 바꿔야지. 성토 작업하고 그거 지목 변경 해야 될 거 아니야. 답을 전으로. 지목 변경 해야지 그럼. 답. 중개업자 여러분, 논을 성토를 했죠. 물 빼서 흙을 다져서 도라지 심어야 되잖아. 그러면 밭으로 지목을 대장상 변경해야 안 해요? 해줘야지. 왜 안 하고 그냥 사냐고. 세상이 뒤숭숭한데. 그래서 지목 변경해야 되잖아요. 성토 작업도 하고.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 안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잖아요. 형제 변경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국토개혁법에서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반값에 논을 사서 흙을 다져 성토를 했잖아요. 물을 다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논을 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의 형질 변경한 거 아니에요. 절도, 성토, 정지, 포장. 그 허가 안 받고 하잖아요. 근데 대장을 바꿔야지. 그래도 대장의 지목을 바꿔야 되잖아. 그 다음에 등기소 가서 등기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바꿔야지. 그럼 지목을. 등기는 대장만 답을 전으로 바꿔놓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에 납득해보면 등기 보고 대장 불일치되잖아요. 그러면 자 지목이 봐요. 논이 답이 대장에는 전으로 바뀌었죠. 등기는 답이잖아. 등기는 그러면 어디를 일치시키라고? 어디 우선? 대장을 우선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맞게 계약서를 써야 되는 사고 팔 때. 그러면 사고 팔 때 골치 아프니까 등기를 해야지. 대장에 맞게 등기 신청하는 땅 주인이 일치시키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그때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되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후발적 불일치니까 지목 변경 등기 하잖아요. 그러죠. 애초부터 불일치되면 경정 등기를 하지만 사후 변경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 시키고 붉게 지우고 난 다음에 전으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딱 일치하지 이제 깔끔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팔고 사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뭔가가 공법관계, 지적관계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뭐 절절하게 막 이렇게. 농막 지을 때는 그 논에다가 못 짓잖아요. 밭이나 과수원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골치 아프지 않게 밭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논 사가지고 업자 구해가지고 성토하고 그런데 막 자갈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 어디 폐 토양 갖다 놓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밭을 사서 사부작 해가지고 농막 설치해서 별장 용도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치면 농막 멋지게 지어가지고 갖다 준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 농막은 도로에 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있어. 다음 페이지 가로 3번에 2번. 위 1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 2천인데 공장은 3천 이상의 그런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같은 필요 없고 의 대지는 너비 얼마 이상?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래요. 자, 여러분, 중개업자 여러분, 자, 공인 중에서 된다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일단 공인 중에서 합격하면 발표 나면 11월 말에 일단 유럽 여행부터 당겨 오세요. 그러면 그만큼 고생했는데 대우받아 마땅하다. 돈이 없다. 전세로 돌리고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전세다. 월세 하세요. 인생이요. 죽고 나면 허방이에요. 남은 놈들만 잘 쓰고 살아요. 그죠? 남은 놈만 잘 쓰고 살아. 그거 나 죽고 장례치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요. 이래 죽을 고생했으니까. 말은 그래 하지만 나는 못 가잖아요. 건축물 지을 때 중개업자 여러분은 보통 땅이죠. 땅 구해줄 때 도로가 있고 코너에 땅 구해주잖아요. 도로 너비 얼마 이상이면 된다고? 4m. 이 대지에 한 3, 4층, 4, 5층짜리 건물 짓는데 연면적 합계 한 2천 이상 짓고 싶다. 그러면 2천, 한 3천, 4천짜리 건물 짓는다. 그럼 도로를 꼭 확인해야 돼. 도로 너비 4m까지가 안 돼. 6m 도로 확인해야 돼요. 6m 이상 있는지 확인해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지가 4m 이상을 대지가 뭐 이렇게 생기지 않은 바는 다 쭉 대지 길이만큼 접하니까 큰 무리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머릿속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짓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사면 도로 너비는 6m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항상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도로 넓이는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도로 너비 1.5배까지 지어라 하는 게 있었거든요. 똑같은 용도 지기라도요, 도로가 넓을수록 좋은 땅이에요. 도로 넓을수록. 자, 그럼 결론 내려볼게요. 도로는 기본은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한 4m 이상 너비 도로나 예정 도로를 말한다. 달동네 이런 데는 3m, 막다른 골목 등은 2m, 3m, 6m 이러한 도로에 대지가 얼마 이상 접하고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광장, 공원, 녹지가 있다든가 유원지 같은 거 또는 농막 같은 거 짓거나 진출이 용이하다. 도로에 집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죠? 2천 이상 건물 지을 땅은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되고 공장 지을 목적일 때는 3천 이상 공장 지을 때만 6m 도로 확보하면 돼요. 그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맹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 너비 얼마 이상? 4m 이상이어야 되고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이 대지들은 도로에 이렇게 다 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길이가 4m 이상, 2m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생긴 땅이라도 요 도로와 면하는 길이가 적어도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축선이 뭐냐면은 도로가 4m라고 쳐요. 그럼 소유너비 이상 확보했지요. 건축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지에 건물 지을 때 도로 쪽으로 건물의 외벽이나 담장 설치하선 최대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있죠, 이 선. 이 선을 넘어가도록 건물을 지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선 제한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넘어가면.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4m인데 여기 딱 물리게 건물 지어서 또 노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도로가 소유업이 미달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 건축법 71년도부터 이런 건축법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옛날 일본 때 거 쓰던 거 지금 그전에 6.25 때부터 해방 전부터 짓고 사람 달동네 별별 지금 건축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철거할 건물이 대한민국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건물이 얼마 많은데요. 지금도 무허가 건물 및 대장에만 가 있고 등기 안 된 건물도 얼마 많은데요. 지금 뭐 노원구 상계동에 백사마을 더 들어간다. 백사마을 재개발한다. 주거환경개선 사업한다.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 이것도 문화재로 또 현상 보존하면 안 되냐고. 그게 뭔 문화재 된다고 미친놈들. 확 다 밀어버려야지. 그런데 그 건물들이 바로 엄청난 건물들이 국유지에다가 대충 얼굴뜨기 판자촌 지어서 살다가 벽 보도블록 올려가지고 그래 살고 있거든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옛날에 구획된 도로라 도로 넓이 3m밖에 안 돼. 그럼 이때도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있죠. 여기에 물론 기본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다 적용받잖아요. 여기 물리게 건물 딱 지어버리면 얘도 그렇게 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도로가 영원히 3m밖에 안 되니까 자동차 소통하는데 제 기능을 못할 거 아니에요. 두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건축선 제한 받지. 그러죠? 그럼 얘는 A 대지, B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대지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서 건물 못 짓게 해줘야지. 이렇게. 그럼 야들 공이 양쪽에 대지가 있으니까 0.5m, 0.5m 들어가면 기존의 도로가 3m 있으니까 그러면 0.5, 0.5에서 토탈 4m 공간 확보했잖아요. 이게 건축선 제한 받는 거예요, 이게. 도로가 2m밖에 안 돼. 그럼 얼마 들어가면 돼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죠? 그래서 이거 시험 낼 때 미달하는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너비 미달하는 도로가 나오고 그 도로의 중심선이란 단어 나오면 소유너비의 2분의 1이란 말 나와야 되고 만약에 야가 도로가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천이 있다. 선로부지가 있다. 경사지가 있다. 그럴 수 있지요. 이쪽으로 도로 확장이 안 되잖아. 그러면 도로가 너비가 3m밖에 안 되면 여기는 건물 짓는 사람은 대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줘야지. 이때는 도로와 하천 등의 경계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한 선을 건축선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3m니까 실제 얼마 들어가면 돼요? 1m. 도로가 2m면 2m. 그러죠? 후퇴한 선이 건축선 되는 거예요. 이 두 경우에는 후퇴된 부분을 대지 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그 대지 면적 구하시오 하면 전체 면적에 야를 빼면 되잖아요. 그 지난주에 왜 그림 그려서 그런 문제 나왔다고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건축선 보면 하단에 개념 보세요. 건축선이란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건축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도로 경계선과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와 같이 따로 건축선 설정하는 것은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해놓고 오른쪽에 원칙.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선은 자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 그런 표현을 5번씩 혼자서 떠들어 봐야 돼. 대지와의 경계선이죠. 대지와 도로. 그 그림 내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그죠? 근데 안쪽으로 일정거리 후퇴할 수도 있다.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 대지 안쪽으로 일정거리 후퇴하여 건축선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더라 해서 기억에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의 건축선 점점 두 개 있죠. 첫째, 소요너비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는 그 무슨 선? 중심선 나왔죠. 그러면 로부터 소요너비 얼마만큼? 200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선을 한다. 아까 첫 번째 그림이잖아요. 자, 요런 거 이제 만약에 이제 7월 달에 신규로 온다 학생이 여러분들 이거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신규로 왔는데 대답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신규로 온 사람이 합격하고 대답한 사람 떨어지고. 작년 28회구나. 여름에 왔다니까. 근데 거짓말 안 하면 본 사람이 있어요. 28회 그 은행 지점장 하다 그만두신 분, 27회 합격하신 분의 친구분이었거든요. 우리은행 신정도 지점장 하는 사람이 27회 합격했고, 그분 친구가 또 지점장 하면서, 은퇴, 납자면 1년 공부하는 기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7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7월 왔으니까 1차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한 2차 아니야. 자기가 1차를 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봤나?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다 공부 잘했다고, 자기 동기들 간에 우리은행 시험 보면 항상 1등 했다고,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럼 1, 2차 같이 해보시라고, 1차 위주로 공부하되, 2차는 수업 듣고, 10월 달에 한번,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번 밀어보시라고, 2차를.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내 죽는 소리 하더니, 동시에 합격해버렸어요. 자기 친구는 2년 했는데. 1차를 먼저 하고 2차 따로 하고. 근데 7월 달에 하더니 성적은 우수하지 않더라도 합격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저 스승의 날 또 그 28회 모임 있는데 오셨더라고. 와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그때 자기는 그 1차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1차 같이 한번 해보라는 게 참 다행히 1년 시간 버려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7월 달 와서 합격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올 만한 부분만 딱딱딱딱. 그래서 외울 거는 다 부지겠다고 외워버려야 되는 거거든. 자, 지금 이거 뭐 오면 설명하면 돼요. 그거 첫 번째 점박이 있죠? 이렇게 설명해요. 7월 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자, 도로가 있는데 양쪽에 이제 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통과 도로거든 이게. 양쪽에 딱 균등하게 제한 받아야 돼. 이 도로가 만약에 너비가 옛날에 만드는 도로라 2m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들 나중에 건물 신축하든 있는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든 간에 건물 짓잖아요. 원래는 이제 건축선은 도로가 소유너비 이상이면 건축선이라는 것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도로가 2m밖에 안 되니까 대지 소유자들 건물 지을 때 도로의 무슨 선? 소유너비의 2분의 2분의 1만큼 후퇴해야 된다. 후퇴한 요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이다. 건축선. 그러니까 요 도로의 중심에서 이쪽으로 2m, 이쪽으로도 소유너비가 4m니까 다른 항상 이거 낼 때는 가로치고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로 중심에서 2m 들어가고 2m 들어가잖아요. 그 토탈 간격이 얼마 확보된다니까. 소유너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m 있으니까 1m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 도로가 3m짜리라면 똑같아요. 그죠? 중심선에서 2m씩 들어가니까 1.5가 있는 거 아니야? 0.5 들어가면 되지. 들어간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 그리고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 후퇴된 부분은 대지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친절하게 7월 달 온 사람한테 그 대지 이용하지 말란 말의 의미가 뭐나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하나. 전체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100평 땅이잖아요. 그럼 50평짜리 2층을 지을 수 있는데 야가 만약에 20평이라고 쳐 남은 땅이 80평이면 등기부상, 대장상, 공부상은 나의 땅이어도 후퇴된 이 부분만큼은 법적으로 대지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럼 남은 땅 80평 있죠? 80평 50%인 40평짜리를 2층으로 지어야 된다. 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야 그럼 이거 중개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럴 거 아니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설명 들으면서 조심해야 되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개업자는 이런 땅 거래 중개할 때 사는 사람한테 이 땅 대지를 이용 못하니까 고려하시고 사라고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메모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빌려서 그러니까 이 부분 대지를 이용하면 안 돼요. 중개할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땅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장 골치 안 아픈 것은 도로가 4m 이상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그건 시험은 안 나오는데
도로가 4m 너비 도로 있어. 2,000 이상 건물 지어야 돼. 그러니까 도로 6m 있어야 되잖아. 그럼 1m 들어가야지. 얘도 1m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2,000이라는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내지. 그죠? 다른 조건 고려 안 하면 항상 도로가 4m라는 거. 소유너비가 얼마라는 거. 4m가 소유너비라는 걸 고려해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두 번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면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한 선이 건축선을 한다. 아까 그 두 번째 그림이잖아요. 밑에 하단 그림이죠, 그림. 그리고 왼쪽 그림이 첫 번째 거, 오른쪽 그림이 두 번째 거 아니요. 오른쪽 그림 보니까 하천, 철도, 경사지가 있는데 도로가 현재 개설된 게 2m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는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보라색 보라색 부분이죠, 그거. 그 부분만큼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부분 대지를 이용하면 되게 안 되게? 안 된대. 자, 이 두 케이스는 도로가 소요 너비 미달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라도 이런 경우에는 건물 지을 때 들어가라 이 말이요. 오케이? 그런데 이 건물 짓는 이 땅이 도로가 2m밖에 안 되는데 도시지역이 아니요. 지구단위는 당연히 안 지정됐고 동업이 아닌 읍면 소재지 섬지역인데 인구 100명 살아. 100명 사는 섬마을에서는 대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알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업지역 있죠. 섬은 인구 500인 이상 일때는 전면적으로 다 적용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성 관련된 거 2개, 방화지구 제한, 대지분할 제한 6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저 시골에 내 강원도에 내 귀농해서 내 저 시골에 집 하나 지고 살란다. 강원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일이 횡계리 들어가서 내가 횡계리만 동네 주민이 15명 살아 막 개요. 15명이면 한 사람이 짝이 없잖아. 그런데 옆에 내가 한 살고 싶어. 내가 짝 맞춰 주려고. 그러면 제 도로가 이제 경운기만 지난 2m 도로밖에 없어요. 거기 접한 대지가 있잖아요.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1m 들어가야 되는구만. 들어갈 필요 있을까? 안 들어갈 때. 이런 거 적용 안 하니까. 그럼 괜히 얘기했나? 박스 밑에 니은 있죠, 니은.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요, 특별히 희생받는 거예요. 시군구에서 여기는 규정 건축을 무시하고 건물짓 안으로 들어라 강제로 정할 수 있다니까요. 얘는 정한 게 아니잖아요. 도로가 소유의 미달하니까 대한민국 어디라도 예외 빼고는 일정을 다 들어가서 지어야 된다. 지금부터는 강제로 정해버립니다, 건축선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나오죠.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어디 안에서만? 그럼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에서는 정할까? 안 정해. 그럼 도시지역인데 이 도로가 20m여에 20m 도로니까 엄청 넓은 거잖아요. 그래도 20m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을 대비해서 자, 앞으로 이 동네는 건물 지을 때 대지 안쪽으로 기존 건축선 다 무시하고 4m 들어가야 된다 하잖아요. 대지 안쪽으로 4m 들어가야 돼. 야도 새로 지어 들어가야 돼. 그럼 나중을 대비해서 28m 도로를 확보하려고 미리 4m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2m 들어가라 할 수도 있고 1m 들어가라고 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5m 들어가라 할 수는 없어.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 이하까지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말. 그럴 때는 아까 보세요. 야들은 소유너비가 미달하니까 후퇴한 거 아니요.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야들은 억울하잖아요. 도로가 20m나 있는데 또 4m 들어가라 해서 건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 4m 부분은 대지 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또 도로가 아까 너비 20m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대지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이라 양천구에서 그 기존 건축선 다 무시하고 신정 1동, 2동 여기다 건물 지을 때 4m 들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대지 소유자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건축선 물리게 건물 지었을 거 아니에요. 20m니까. 근데 야는 철거하고 새로 짓고 싶어요. 그럼 얼마 들어가야 돼? 4m 들어가서 건물 지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이 쭉 가다가 특정 건물이 새로 지은 게 쑥 들어가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그 야도 건물 지을 이쪽에 돼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야도 건물 짓는다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 공간을 건물을 미리 못 짓게 해야 나중에 도로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정건축선이야. 그러면 이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전체 땅이 100평이죠. 그리고 100평인데 남은 땅이 80, 야가 20평이에요. 예. 그럼 야는 억울하잖아요. 80평인 땅에다가 건물은 짓지만 100평의 50%인 50평짜리를 두 층으로 지을 수 있다 이 말.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이런 경우에 여기는 구청에서 확인하니까 건축선 20m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m 들어가라고 또 했네요. 건축사 사무실 가서 얘기해 보니까 걔는 다 아니까 그 사장님 중개업자가 사장님이 2m, 4m 들어가야 되고 이거 대지로 이용 못 하는데요 라고 설명하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러죠? 예. 이 후퇴된 부분은 법적인 대지로는 이용이 된다. 실제 건물은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지만 100평을 대지 면적으로 해서 50% 50평짜리를 두 층으로 여기다 지어도 된다 이 말. 땅이 80평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대지 면적 포함합니다. 아까 두 케이스는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그림 딱 보니까 10m 도로가 있는데 건물 지을 때 2m 후퇴라고 했네. 그죠? 그러면 양쪽에서는 각각 2m씩 들어가야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때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지, 포함하지. 그 다음 밑에 이상한 난수표 같은 거 있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이거 냅둬도 괜찮아. 이거 요새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여러분하고 싸이만 벌어지고 뭐 쉬는 시간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걸 갖고 이건 가만 냅두셔요. 그 페이지 맨 밑에 대지 면적 산정 특례 있나요? 이런 법 규정이 있다니까. 소요500 미달 도로와 도로 모퉁이 무시해도 괜찮으니까 건축선의 경우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면적은 해당 대지의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요500 미달한단 말이 아까 그거잖아요. 한계 건축선에 따라 후퇴된 거 지정이 아니고 그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시군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면적은 해당 대지의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한다. 그 다음 건축선 제한보수의 3분의 1번, 2번 요거 자주 나오니까 건축물하고 담장은 그 건축선 수직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물리게 지었으니까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지표 아래 부분은 땅 밑에 부분은 괜찮다. 그 다음 땅 물리게 지으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 넘어가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것도 이해가요? 무조건 이해하니까 그것도 못 믿겠네. 무조건 이해해놓고 지나고 난 다음에 욕하고 이러잖아요. 아씨 또 설명도 안 하고 갔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3m 사람들을 돌아다니는 차도가 그 차도 자동차들이요. 폭이 20m 도로 20m. 도로 겁나 넓으네. 그렇죠? 자, 이 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대지가 100평이요. 100평.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300%예요. 그럼 50평짜리를 몇 층으로 지을 수 있다? 6층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지와 도로 20m 도로잖아요. 그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 되는 거거든. 그럼 나라도 또 사람 다니잖아요, 이게. 여기 50평짜리 이렇게 해서 1, 2, 3, 4, 5, 6층짜리 지는 게 좋잖아요. 뒤에 공지 남겨놓고. 그러면 또 야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건물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쫙.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댕기고 사람도 댕기잖아요. 다 도로지 그럼. 인도는 뭐 개인 것이간 그죠? 그럼 뭐 건축선 땅 물리게 짓잖아 이게. 그런데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이하 부분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이 선 넘지 말란 말이요. 그래서 건축선 물리게 지었으면 창문 같은 거 안으로 건물 안으로 당기게 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건물은 바깥으로 밀게 됐는데 우리 건물은 이 부분은 봐요. 건축선 적용될 여지도 없지. 쑥 들어왔잖아요. 이 건물 여러분 딱 봐도 잘못 지은 느낌 들잖아요. 다 건축선 물리게 멋있게 지었는데 아마 쑥 들어와서 주차도 못하게 하고 식당 1층에 들어올 때마다 몇 년 만에 망해 나가고 보이질 않아요. 바깥에 간판이. 잘못, 내 얘기했잖아, 사연을.
양미의 상부니까 저 원장하고 같이 짓기로 해놓고 야가 먼저 착공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설계 바꿔가지고 저렇게 지어버렸다고. 야만 죽은 거요, 야만. 건물 가치가 확실히 달라요. 옆에 국민은행 공사 또 하잖아요. 외벽 공사만 해도 저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딱 볼 때 벌써 멋있어 보여. 이 건물 뭐요 이게. 그래서 돈을 못 벌어 하곤 해도. 그래서 딱 건축 물리면 4.5m 이하 부분. 만약에 건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지어가지고 빈 공지 50평 남겨놓은 경우 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관계 없어. 이거는 건축 물렸을 때 문제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잘 보면 건축 물리게 빌딩 지어서 보면 창문이 안으로 당겨 일정 위에 보면 바깥에 열려 있어요. 지표 아래 보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구조 재료 나오는데 이제 찬물 한 잔 먹고 이제 마지막 또 정리하면 돼요.